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보는 위클리 진주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부산일보 기자 이시면서 서부 경남 본부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성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일주일 지냈습니까? 눈꽃 얼제 없이 보냈습니다. 저번에 촬영한 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내 주변에 또 구독자도 몇 명 생기고 아주 좋은 좀 일입니다.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아, 재밌게. 또 화면빨이 잘 안 받는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화면빨이 좀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카메라 샤워라고 하다 보면 예뻐진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위클리 진주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하는 우리 진주 대표하는 진주 난강 유등축제 네, 개최가 예,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녁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좀 어떻던가요? 진주성 내에는 보니까 좀 예전보다 좀 참신하고 젊어진 느낌이었다. 그다음에 추억을 뭐 되새길 만한 그런 등도 있고, 그 최근에 또 세계적인 센세이션과 함께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BTS, 블랙핑크 등 여러 개 신세대의 이 등도 보여서 좀 반가웠습니다. 아, 거기 나라 그 진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 그 그렇죠. 잔디광장 거기가 주제가 올해 주제가 K 컬처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라는 걸 거기다 좀 많이 갖다 놨던데 그 보니까 BTS도 있고. 근데 블랙핑크가 최근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블랙핑크도 있고 뭐 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카카오 그 등도 있고. 네, 카카오 등도 있고 또 뭐 그 우리 제 딸이 많이 먹는 불닭 볶음면 등도 있고 또 목욕 갔다 오면 반드시 먹는 바나나 우유 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해 진주난강 유등축제 그 공간만으로 보면 좀 젊어진 것 같다. 지난해보다는 젊은 세대들한테 좀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 뭐 유등축제 관계자를 모셨으면 뭐 이제 포토존 어디서 사진 찍으면 좋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을 건데 그게 좀 잘 안 됐고 하여튼 조금 뭐 좀 변화가 지난해보다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성 안에가 등수가 좀 적어졌다 좀 헐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강변에 있는 거 보니까 난강변에 저 수상등에는 좀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아주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깔끔한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징어 게임 거기 보니까 그 이정재 등도 있었고 그 뒤에서 이 고개 획 돌아가는 그 순위등입니까? 순위입니까 그게? 순위 맞죠? 순위 등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공간에 가시면 이제 K컬처, K컬처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뭐 BTS 등도 있고 하니까 뭐 사진도 좀 찍어 보시면서 하면 좋겠고 진주성 안에 이제 성 안에는 좀 다양하게 좀 꾸미려고 올해는 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수상등 난강에 띄운 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등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이 좀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올해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 그죠? 비가 그 전에 개막 전에 한번 오는 걸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와도 주말만 안 오면 평일에 와도 뭐 또 나름대로의 가을비 낭만도 느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주제가 일단 K 컬처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우리 명성이 이미 알려져 있고 한데 외국인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 마침 그렇게 뭐 많이 그렇죠? 그렇게 유치하거나 할 수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즐기고 주민 시민들이 먼저 즐기면 그게 소문이 나서 오는 게 축제지 억지로 뭐
옛날에처럼 뭐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축제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즐기고 그 즐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오고 그게 축제가 발전하는 행태죠. 네. 그럼 올해 우리 2024년 진주 난강 유동 축제는 일단 우리 진주 시민들이 먼저 좀 마음 놓고 먼저 즐겁게 즐기고. 좀 즐겨 주시면 그걸 보고 또 타지에서도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네.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난강 유동 축제가 좀 이제 글로벌 축제로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곡 고등학교가 그 핵심 도시로 이전된다 이야기 있죠.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아들 집이 그 핵심 도시에 있어서 네. 손녀 보러 한 번씩 가는데 손녀 이야기입니까? 가다 보니까 네. 그 풀웨브 앞에 그 부지 예. 그 고등학교 유지 부지인데 거기에 보면 프랭카드 환영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가칭 핵신고 핵심고요? 핵심 도시라고 해서 가칭 핵신고라고 그럼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구제 등 때문에 지역의 학교를 하나를 그냥 신설하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고 지역에 진주 지역에 있는 대곡고등학교 옛날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대곡고가 핵심 도시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모양입니다. 동문회 쪽에서 옛날에 상당히 반발도 하고 지역민들도 지역 쇠락을 이유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결정이 됐다고 옆에 매스컴도 타고 해서 그 핵심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대곡고 그 학교의 이름을 대곡고로 하는 게 맞습니까? 혁신고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칭은 예.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대곡에 있는 대곡 중학교가 핵심고로 핵심 도시로 들어오면서도 그대로 대곡 중학교로 지금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진양고등학교 문산에 있던 진양고등학교가 핵심 도시로 이전하면서도 내는 명칭은 진양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 역사와 이런 것도 있지만 동문회의 또 반발을 또 줄이고 또 찬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진주 지역의 핵심 도시나 저 신진주 역세권에 생긴 학교 이름 보면 그 지역을 잘 안 따릅니다. 뭐 은하수 초등학교, 무지개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을 그렇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학교 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죠. 학교를 어떻게 좀 잘 서로는 뭐 핵심고가 만약에 된다면 좀 핵심적인 어떤 교과 과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존의 그 어떤 그 편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좀 현명하게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또 논란을 만들지 말고 또 다른 논란을 물론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래서 좀 슬기롭게 슬기롭게 좀 이전이 되어 가지고 또 혁신 도시 자체의 또 어떤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곡 고등학교가 일단 혁신 도시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직 명칭은 뭐 가칭 혁신고라고 붙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그 학교 이름이 될지는 지켜봐야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네, 제발 좀 원만한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새로운 논란이나 뭐 분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당국이나 동문회나 지역민들이 잘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이 진주 대첩 광장과 관련해서 좀 논란들이 사실 좀 수그러들고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계속 좀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주 대첩 광장 그 바닥재 각인 문구를 진주시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 공모에 보니까 공모 주제와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용이 진주시의 제1의 기적인 진주 대첩 성전, 제2의 기적인 K기업가 정신, 제3의 기적이 될 우주 항공 산업 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할 때 이미 그렇죠. 주제를 줬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게 진주시라는 그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진주라는 명칭이 이름이 들어갔었어야 맞다는 거죠. 그 우리 본부장님은 언론에 계셨으니까 이 진주와 이 진주시라는 이런 명칭이 분명한 차이가 좀 저는 차이가 있을 있죠. 거라고 네, 보거든요. 차이가 있고 진주 우리 대첩 진주 대첩의 경우는 그때는 진주시가 아니고 진주목이었으니까 그렇죠. 진주하는 게 맞고. 예, 예. 그다음 지금 현재 진주시가 하는 행정행위, 진주시의 행정 당국으로서의 진주시, 그때는 진주시로 쓰는 게 맞지. 지역 전체를 통할할 때는 진주라고 그냥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 진주시의 일을 할 때는 진주시 행정 당국으로서의 무슨 역할 내지는 주체가 진주시 당국이다, 행정 당국이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그 바닥재 문구 공모를 할 당시에 진주시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어떤 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고 그냥 진주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더 무난하죠. 진주라고 그렇죠. 하면 진주시라고 하면 진주하면 진주 그렇죠. 지역뿐만 아니고 문화, 사람, 역사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주시 하면 한지에 진주시 우리 행정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행정 내지는 국한되죠. 국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주라 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죠. 오늘 그 진주대첩 광장시에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변경되었더만요. 예. 저도 일선을 떠난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뭐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첩 광장으로 알고 있었지 네. 역사공원으로 바뀐 지 또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변경한 지가 2023년 작년에 이미 변경한 걸로 돼 있던데 그건 당연히 모르지. 근데 모를 수밖에 진주대첩 광장 중국식 하기 전에 저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진주시 의회에서 그날 그 논란의 진주대첩 광장 뭐 토론회.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래가지고 토론회를 그 같은 날짜에 오후에 2시에 이제 토론을 했고 5시에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찌 봅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민들로서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참 조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사전에 좀 이렇게 논란 진주시 의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일찍 개최해서 이런 수렴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이리 싶기도 하고 그 주최자 아니, 그날 토론할 때 네. 그 강진철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들었는데 당초 20일 날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성효상 건축가 초청 특강이 있어가지고 27일로 미뤘고 27일로 미뤘는데 시에서는 25일 날 준공식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진주시가 또 27일로 미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공교롭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논란에 대해 갖고 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한 날 그 같은 날에 네. 그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준공식을 하고 이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아니 뭐 사정은 있다 손 칠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좀 같거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것도 강진철 자장을 맡은 강진철 시의원이 전임 내나 도시환경위원장 네, 시의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쭉 그 경위를 이날 하필 이날 그 개최하게 된 경위를 쭉 설명을 했는데 저로서는 이게 좀 이게 논란이 처음 발단됐을 때 그때 바로 시의회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토론회를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자기들은 뭐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가 좀 일찍 서둘러서 하는 게 바람직했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저는 뭐 역대 진주시 의회로 봐서는 이번 의회가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문제 지역에서 뭐 좀 지역사회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드는 사례가 저는 이번 시의회가 제 9대인가 그럴 건데 그래도 제일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안에서도 그
그 민병희 교수님하고 그 강철기 명예교수하고 서지영 건축가가 나와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대척 광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주시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게 토론의 품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게 토론자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진주시 그 고위급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그 토론회를 대하는 태도, 자세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특히 행정 부분은 토론 문화에 익숙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토론에 참가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려 그러죠. 이런 뭐 좀 시민들아 일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와의 대화에 좀 안 끼어들라 그러고 그런 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날 토론회 지켜봤습니다만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안을 두고. 그거야 당연히 그걸 그렇죠. 전제로 두지 않으면 그런 뭐 그러면 이제 토론자 중에서도 패널이나 토론자 중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그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토론이나 패널자로 참가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 사실 이제 토론을 하면 이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있으면 발표자든 뭐 주제 토론자든 간에 그 자기만의 정확한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거기 오는 패널들 이외의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는 그런 과정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뭐 내 이야기만 해버리고 가버리면 이건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토론회가 결론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들도 그 진주평론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태도는 그렇게 좀 뭐 많이 바뀐 게 없다. 여전히 그냥 진주시가 해왔던 부분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고. 토론 문화의 부재지 부재. 아직도 우리는 토론에 좀 익숙하지 못하다. 오늘 금방 오기 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하는 그 청문회도 보고 왔습니다만 거기도 정인을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험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국회의원들이 정인을 불러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뭐 과음 지르고 정인은 그냥 듣고 있고 정인을 부를 필요도 없는데 요즘 정인들의 태도도 뭐 상당히 옛날하고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상태니까 아직 토론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익숙치 못하고 아직까지 그런 면이 많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네. 그 저번에 개인적으로 뭐 수준이라는 표현을 한번 안 썼습니까? 저한테. 저는 뭐 그 언론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거나 나오는 그 언론을 보면 우리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저는 뭐 평생 평생 언론 밥을 먹었는데 저 개인한테도 뭐 해당됩니다만은 지역의 언론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하는 이 진주평론 유튜브가 무슨 뭐 언론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뭐 서로 사전에 뭐 말씀도 나눴지만은 지역의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해보자. 사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이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꿈이라기보다는 뭐 오늘 위클리 하면서 우리 나눈 이 내용들이 아마 언론에는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유튜브만의 또 특징이 있고 이 방송도 공중파에서 못하는 걸 유튜브에서 하고 하니까 또 그런데 뭐 공중파가 뭐 잘 나쁘다 내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만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해서 유튜브 처음 하시면서 뭐 그래 유튜브에다 잘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봤죠. 많이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자, 그다음 한 개만 더 하죠. 그 진주 내동 분유 처리장하고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가 이게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됐다. 그게 아마 상당히 그 지역민들은 개강돼 있는 상태고 그 내동 쪽에 가 보면 프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30년, 40년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또 뭐 소각장을 한단 말이냐.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행정을 이끌고 가는 공무원들한테 맨날 주장하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우리 소각장은 또 필수 불가결 하잖아요. 뭐 이 해모 시설이 아니다. 뭐 맞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전에 우리가 쓰레기장을 갈 때도 큰 그렇죠. 나도 쓰레기장 갈 때도 엄청난 그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그동안 뭘 했는지 그 사실은 그게 나동면에 뭐 쓰레기장 공동묘지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도 옛날에 제가 또 옛날에 많이 그걸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너 진주시가 이미 용역 다 끝내놔 놓고 입지 다 선정해 놔 놓고 그렇지. 이제 와고 주민설명 이게 뭐 왜 하느냐 왜 필요하냐 막 이제 이런 게 가장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생각 속에서는.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진주에 뭐 분조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생활 시설이니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서운한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생존권이 어찌 보면 걸려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각 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사전에 조금 친절하게 계속 뭐 이런 거 보면 다른 지역이나 뭐 님비 현상, 뭐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데 물론 타 지역인 이제 핀비라고 해갖고 뭐 우리가 가져오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죠. 전국적 많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청송 왜 같은 경우 예. 전국에 있는 교도소 정설 뭐 해달라 뭐 그거 이야기하고 뭐 그런 데도 있고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진주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초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있다 이렇게 보죠. 초전도 옛날에 쓰레기 산이 돼 있다가 이제 쓰레기를 저리 옮기고 난 뒤에 나동을 옮기고 난 뒤에 지금도 분뇨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은 초전에 있거든요. 좀 있죠. 근데 초전동이 발전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이제 그때 공원을 만들면서 우리 초전공 만들어놨잖아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 높이가 50m 이상 되는 쓰레기 산이었는데 그 다 이제 나동을 지금 옮기고.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네. 쓰레기를 옮기면서 그게 그 공원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지금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초전 주민들이 사는 저 초전동에는 지금 아파트가 개발됐죠. 그때 도시계획을 이제 새로 했을 것이고 원래 초전동에는 뭐 어디 갈라 했냐면 옛날에 서부경남 첨단 산업지 그거 풀어가지고 지금 주택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든지 지역민에 대한 수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혜를 드리긴 드릴 건데 이제 그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좀 그런 것 같고. 그게 지역의 정치인과 그다음에 요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력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과. 그게 10월 2일이죠. 지금 오늘인데 2시에 내동 그 주민 환경대책위원회하고 진주시 의회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 간담회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뭐 어떤 이야기든 나올지 내용은 좀 뻔하기는 한데 기존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을 이게 이 매듭은 누가 풀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수혜를 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김해 있을 때 장유 지금 신도시 장유도시가 신도시인데 거기 보면 김해시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장유 맥민들과 협의가 됐냐면 그 쓰레기 소각을 하면 폐열이 나오잖아요. 폐열을 가지고 물을 끓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끓인 가지고 이제 열을 공급한단 말이죠. 신도시에. 그러면 물을 면민들한테는 그게 수영장인가 목욕탕에서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민들 그 주민들한테는 뭐 공짜로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익 시설 그게 주민들에 대한 수익 시설 그 골프 연습장인가 실외 골프 연습장 그것도 지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진주도 그게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죠. 보면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장용호 말씀 사례를 들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혐오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받아들이면 그에 뭐 걸맞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적당한 보상이라든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대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동 뭐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해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그래 했는데 그래 그런 측면에서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근데 그게 3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동 면민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나아지거나 뭐 그런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내동 면민들 반대를 하는 이제 면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간다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에 합당하게 그럼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냥 좀 깨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 뭐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주민 설명해갖고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소각장은 예전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또 해야 될 시설이 내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에 한 10년 된 건데 10년 이상 끌은 거지 이게 소각장 문제는 지난번에 그 오경훈 시의원하고 아마 그 내용에서 저희들 컨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역민과 정치권, 그다음에 행정력이 그 제가 기자실랑 막 시작할 때 우리 내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그때 당시에 진주시 의회 초대 의회 의장이신 김동기 96년 정도 됐죠. 94년 5년 아니다. 95년이 양시군이 통합했으니까. 아니, 통합되기 전이었으니까. 통합되기 전. 통합되기 전이니까 사천군하고 진주시, 진양군 이렇게 합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때 시의회 의장이 직접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지금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도 의지. 그리고 우리 강 PD가 꼭 이야기 좀 해달라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상 동기 뭐 행정법적으로 뭐 이상 동기 범죄 이상한 동기에서 범죄 한 30년 경찰서 출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 묻지마 범죄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진주 요 앞에 그 순천에도 진주 순천에 있었죠. 그 CU 편의점에 그 뭐 또 서울 돌려차기. 예. 그 뭐 진주는 뭐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늘어나잖아요. 이게 증가가 팍 하거든요. 이 자료 한번 보면 2023-24 상반기 이상 동기 범죄 현황 보면 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낸 건데 인터폴 총재 출신이죠. 마산 창원 창원 지역. 그래서 이상 동기 범죄가 총 68건. 우리 진주 이야기 아닙니다. 그중에 살인이 8건으로 11.8%, 살인 미수가 11건으로 16.2%, 상해가 33건, 폭행이 16건.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걱정 안 하면서 살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최근에 이렇게 좀 많아지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매스컴의 영향도 커요. 이게 모방 범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모방 범죄도 있고, 어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하죠. 문제를 대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딱 들여다보는 특히 젊은이들이 그 뭐 희망이라 할까 그런 게 뭐 단절돼 있고 이런 시대 있고 그냥 이상한 범죄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아니 그냥 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범죄도 상당수 발생하고 묻지마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 동기거든요. 동기 자체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그는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상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한 폭행이나 이런 게 끝날 것 같지는 않는데 비정상적인
하여튼 상황 그런 게 많잖아요. 솔직히 권력층도 그렇고 지금 정치도 그렇고 이게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뭐 울분, 뭐 또 참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고. 아니 본부장 진주 경찰서 출입 30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 생활안전과 진주 경찰서 네. 생활안전과 한 분 모셔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진주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진주도 좀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범지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이야기 좀 들을 만한 게 없을까요? 글쎄요. 공무원들이 대해서 공무원들이 요새 입조심을 많이 하니까 그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공무원들이 자기 그 신분 때문에 기자들도 잘 마찬가지죠. 뭐 아니 자기 그런 그 면에서요. 기사 쓰면 되지 뭐 유튜브 나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없을 것 같고 그냥 그게 어떤 예방 차원에서 뭐 그 예방 차원에서 뭐 시책을 설명해 달라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니, 그런 게 분석을 없잖아요. 하자 왜 그러냐 이래 물으면 차라리 그 경상대 의과대 뭐 정신의과 정신 뭐 이런 의학과. 쪽에 뭐 이런 때 교수들 보고 이야기하라 하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제가 볼 때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직 경찰이 나오셔가지고 하면 죽는다. 이상한 혹시 이상 동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마음을 달리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좀 급박하는 것도 좀 있고 이런- 불가능하고 제가 불가능한 이야기 했습니다. 네. 불가능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이 뭡니까 저 세계적으로 양반 한마디로 모범 경찰이냐. 그 요즘 우리 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겁을 안 내요. 경찰을 겁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을 안 내니까 외국인들이 겁을 안 낸다니까 저들은 어떻게 특히 중국에서 온 그럼 교포들이나 경찰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 아니 그래도 안 되고 너무 아무것도 안 아니 안될것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그 중국 같은 데 경찰 굉장히 겁을 내거든. 외국인들은 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리지 않지. 에? 뭐 체포 아니, 거기서 바로 뭐 하지도 않지. 외국- 이러니까 자기들은 보면 경찰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거야. 야 무슨 뭐 자기들 경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진주가 살기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그 하나의 치안도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본부장님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주가 살기 좋습니다. 치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우리 진주의 치안에 대해서 뭐 좀 한 좋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민국 아마 국회의원 제1호 법안 이렇게 지금 언론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진주 사천이 우주도시로 좀 성큼 다가설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좀 이게 관련 산업의 투자 진흥국 지구로 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탄력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좋은 소식이 지역으로 좋은데 그 개정 법안에 보니까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경남, 전남, 대전 이리 돼 있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는 사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안에 진주는 일단 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혹시 경남 안에 진주가 있는 거지 뭐. 그래 보면은 뭐 대한민국 안에도 진주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안들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위클리보다는 얼굴 표정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노력을 했었고. 너무 험상궂게 나와가지고 네.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해야 근데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나이 먹은 대로 보이는 거죠. 그거 뭐 화장한다고 이쁘게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오늘 뭐 두 번째 얘기면 합니다만은 이제 위클리 진주자 우리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을 지내신 이성규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위클리 진주자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이슈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 좀 뒷이야기 위주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양하게 좀 심도 있게 되겠습니까? 심도는 안 되겠죠. 심도 있으려고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좌 있잖아, 좌. 이거 그 가로 열고 그 한문을 하나 써주는 게 어때요? 그게 왜냐하면 좌우 요새는 뭐 좌파 우파 이게 뭐 매몰돼 가지고. 농담입니다. 농담이시고 뭐 진주자는 충분히 설명하면 되고 오늘 이번 주 위클리 진주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성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